이른 아침, 차가운 빗방울이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적시고 있었다. 한서준은 손에 든 낡은 기타를 어루만지며 빗물이 스며든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골목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촉망받는 천재 음악가였던 그는 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다. 행복했던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메스를 놓았다. 아니, 그는 메스 대신 기타를 잡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슬프고 음울한 멜로디만을 연주할 뿐이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삶은 흑백 필름처럼 무채색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당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밤이 되면 잠이 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그를 위로해줄 반려견조차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듯 고독 속에 파묻혀 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그에게 불쾌하게 다가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도 그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던 한서준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흡, 흡, 거친 숨소리였다. 그는 기타줄을 뜯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마당 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그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크고 늠름한 체구의 셰퍼드였다. 셰퍼드의 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셰퍼드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마침내 한서준의 집 대문 앞에서 털썩 하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애처로움을 담고 있었다. 마치 도와줘,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한서준은 셰퍼드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또 하나의 불운한 생명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타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셰퍼드의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박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7년 전 그의 아내와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무력감,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간절함.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때 한서준의 곁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5살짜리 여자아이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아, 한서준의 옆집에 사는 아이였다. 지아는 평소 한서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한서준은 늘 그녀를 피했다. 지아는 한서준의 집 대문 앞에 쓰러진 셰퍼드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지아의 얼굴은 잔뜩 찡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셰퍼드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으로 셰퍼드의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강아지야 괜찮아. 아파. 지아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셰퍼드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셰퍼드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셰퍼드는 지아의 따뜻한 손길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지아의 손을 핥았다. 셰퍼드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한서준은 지아의 순수한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지아의 눈물과
shepherd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한서준은 지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shepherd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출혈이 심했다. 그는 즉시 shepherd의 상태를 확인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shepherd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shepherd는 심한 탈진 상태였고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지아야, 뒤로 물러서. 아저씨가 이 강아지 살려줄게. 한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shepherd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shepherd의 몸은 무거웠지만 그의 처는 따뜻했다. 한서준은 shepherd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지아는 한서준의 옆에 바싹 붙어 그를 따라왔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한서준의 작업복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shepherd를 품에 안은 한서준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shepherd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아의 순수한 마음과 shepherd의 따뜻한 온기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색깔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 모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서준은 shepherd를 품에 안고 지아의 작은 손을 잡은 채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다. 지아의 순수한 마음과 shepherd의 절박한 눈빛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서준은 shepherd를 수의사에게 맡겼다. 수의사는 shepherd의 상태를 심각하게 살폈다.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그리고 다리에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니 기적적으로 살아있네요. 수의사의 말에 한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는 shepherd의 옆에서 작은 손으로 shepherd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아지야, 이제 괜찮을 거야.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수의사가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특히 다리 상처가 깊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한서준과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는 shepherd의 이름을 묻자마자 사랑이라고 불렀다. shepherd의 눈빛은 지아의 따뜻한 부름에 희미하게 빛났다. 한서준은 지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이 이 shepherd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준은 사랑이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지아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사랑이는 아직 걸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져 있었다. 한서준은 사랑이를 품에 안고 지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한서준은 사랑이를 돌보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사랑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이를 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지아는 사랑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이의 회복을 기원했다. 사랑이는 한서준과 지아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의 상처는 아물어갔고
앙상했던 몸은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다. 사랑이는 한서준과 지아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다. 특히 지아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그의 옆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사랑이의 회복은 한서준의 마음속에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사랑이를 보며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한서준은 사랑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다. 목줄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김민준 수의사 행복동물병원.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악보의 일부가 그려져 있었다. 한서준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행복동물병원은 그가 어릴 적 자주 갔던 동물병원 이름이었다. 그리고 김민준 수의사는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이름과 같았다. 한서준은 희미하게 그려진 악보를 살펴봤다. 낡고 바랜 악보에는 낯선 멜로디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악보를 보자마자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낡은 악보집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악보집 속에서 똑같은 멜로디의 악보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유진, 그의 아내가 작곡하던 미완성곡의 일부였다. 아내는 그 곡을 희망의 노래라고 불렀었다. 한서준은 아내의 악보집에서 사랑이의 목줄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낡은 악보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악보의 여백에는 아내의 필체로 스타 엔터테인먼트, 박진우, 비밀, 위험 이라는 알 수 없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한서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스타 엔터테인먼트,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었던 연예 기획사였다. 그리고 박진우,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아내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물이었다. 한서준은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사랑이, 아내의 미완성곡, 그리고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우 대표까지. 한서준은 사랑이의 목줄과 아내의 악보를 들고 김민준 수의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생겼다. 사랑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차갑게 식어있던 정의를 향한 불꽃이 다시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서준은 사랑이의 목줄과 아내의 낡은 악보를 품에 안고 행복동물병원을 찾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제 사랑이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아내와 딸의 죽음, 사랑이의 고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스타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그림자까지.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행복동물병원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간판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은 주변의 현대적인 빌딩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한서준을 감쌌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강아지들의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나이가 지긋한 수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함께 어떤 슬픔이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에게 사랑이의 목줄과 아내의 악보를 내밀었다. 혹시 이 목줄과 악보를 아십니까? 행복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한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김민준 수의사는 목줄과 악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목줄은 사랑이 것인가 사랑이가 살아있었군. 게다가 자네가 가지고 있다니 인연이군. 김민준 수의사는 한서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한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가 사랑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선생님은 제 아내 강유진을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이 악보를 작곡했습니다. 한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내 강유진. 그녀는 정말 재능 있는 음악가였네. 하늘이가 자네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였지. 사랑이는 자네 아내가 심혈을 기울여 훈련시킨 치료견이었네. 그것도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지.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 김민준 수의사는 사랑이가 일반적인 shepherd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랑이는 희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간의 감정을 놀랍도록 섬세하게 읽어내고 반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음악에 반응하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준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특별한 아이. 그는 사랑이가 민준을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민준 수의사는 한서준에게 사랑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설명하며 사랑이가 강유진과 함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유진은 사랑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사랑이는 자네 아내의 마지막 유산이었네. 아내는 사랑이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어. 김민준 수의사의 말에 한서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는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그런데 악보에 스타 엔터테인먼트, 박진우, 비밀, 위험이라고 적힌 글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준 수의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진지해졌다. 그것은 자네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경고이자 자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 걸세. 자네 아내는 스타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는 불법적인 활동을 알게 되었네. 특히 박진우 대표의 불법적인 돈 세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던 거야.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네. 하지만 그 전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세상에 그럴 리가. 한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이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 수의사는 한서준에게 낡은 USB를 건넸다. 이것은 자네 아내가 나에게 맡긴 자료들이네.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비리와 박진우 대표의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아내는 이 자료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네. 하지만 그 전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한서준은 USB를 받아들었다. USB 안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들어 있었다. 불법적인 계약서,
비자금 내역, 마약 거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작곡했던 희망의 노래의 완성본 악보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음성 파일 속에서 아내 강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 대표의 만행을 폭로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서준에게 사랑해, 우리 딸도 잘 부탁해 라고 말했다. 한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오열했다. 한서준은 자신의 아내와 딸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과 싸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내의 용감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굳게 다짐했다. 김민준 수의사는 한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랑이는 자네를 도울 걸세. 사랑이는 자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살아있는 증거니까. 김민준 수의사의 말에 한서준은 사랑이를 바라봤다. 사랑이는 한서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랑이의 눈빛은 마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긴 USB가 굳게 쥐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결연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박진우 대표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강아지, 사랑이가 있었다. 사랑이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아준 존재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서준은 사랑이와 함께 김민준 수의사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긴 USB가 굳게 쥐어 있었다. USB 안에는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비리와 박진우 대표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강한 아군이 필요했다. 한서준은 아내의 악보에 적힌 비밀, 위험이라는 글귀를 다시 떠올렸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수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진우 대표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그의 뒤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자네 혼자서는 무리일세.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김민준 수의사는 과거 박진우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한 기자를 언급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은주. 그녀는 한서준의 아내 강유진의 대학 동기이자 박진우 대표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좌천된 베테랑 기자였다. 그녀는 한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해야 했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은주 기자를 찾아 나섰다. 강은주 기자는 도심 외곽의 작은 출판사에 은둔해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자료들과 서류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강은주 기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남긴 USB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은주 기자는 한서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스타 엔터테인먼트 박진우,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강유진, 그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녀를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강은주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강유진이 자신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강은주 기자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박진우 대표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한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은주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서준 씨,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박진우 대표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강유진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강은주 기자의 눈빛은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한 열정을 되찾았다. 한편 사랑이는 한서준의 집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연우는 사랑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이의 회복을 기원했다. 사랑이는 연우의 순수한 마음에 반응하며 놀라운 속도로 재활 훈련을 성공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이전보다 훨씬 튼튼해졌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빛났다. 사랑이는 연우와 한서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특히 연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랑이는 본능적으로 연우를 보호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준은 강은주 기자와 함께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본사 건물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우 대표의 비리를 증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박진우 대표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박진우 대표는 경호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강은주 기자님, 저를 믿고 박진우 대표의 비밀 금고를 찾아주세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남긴 USB에 그 금고의 위치를 암시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한서준은 강은주 기자에게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아내가 작곡했던 희망의 노래의 완성본 악보가 담겨 있었는데 그 악보의 특정 음표들이 박진우 대표의 비밀 금고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였다. 강은주 기자는 한서준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서준의 설명을 듣고 악보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한서준은 과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해 악보의 암호를 풀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스타 엔터테인먼트 본사 지하 3층에 박진우 대표의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밤 한서준은 강은주 기자와 함께 스타 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박진우 대표의 뒤를 봐주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들의 손에는 박진우 대표의 범죄를 증명할 USB와 아내가 남긴 악보만이 들려 있었다. 본사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적막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서준과 강은주 기자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경비 시스템을 피하고 비밀 통로를 이용해 지하 3층으로 향했다. 지하 3층은 낡고 어두웠고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박진우 대표의 비밀 금고를 찾아 헤맸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듯했다. 한서준은 강은주 기자에게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낡은 장비들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지나쳐 걸어갔다. 한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 그들은 마침내 박진우 대표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거대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한서준은 이태성이 남긴 노트북에서 발견한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띠딕띠딕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알림음과 함께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강한 약품 냄새가 풍겼다. 한서준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마약과 불법적인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 장부들이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아내 강유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내의 사진 옆에는 실험체 노 7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단순한 돈 세탁과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박진우 대표의 비인도적인 실험의 희생양이었음을 직감했다. 아내는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 강제로 참여했던 것이 분명했다. 아내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박진우 대표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때 한서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준 감히 내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박진우 대표였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박진우 대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준을 바라봤다. 내 아내처럼 너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한서준은 품에 안고 있던 USB와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비밀 금고 안, 차가운 공기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준은 아내의 사진과 실험체 노이치일이라는 섬뜩한 글귀를 마주한 채 박진우 대표와 그의 부하들을 응시했다. 박진우의 비열한 미소는 한서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유산이자 모든 진실을 담은 USB가 굳게 쥐어 있었다. 한서준 감히 내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네 아내처럼 너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박진우 대표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부하들이 한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서준은 USB를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금고 내부의 좁은 공간과 낡은 선반들을 이용해 남자들의 공격을 따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민첩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사랑의 고통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한서준은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지아와 사랑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지아는 사랑이의 목줄을 잡고 있었고 사랑이는 맹렬하게 지저대며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아는 한서준을 발견하고 아저씨 괜찮아? 라고 소리쳤다.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 수의사와 함께 한서준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따라온 것이었다. 박진우 대표는 지아와 사랑이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다. 젠장 저 아이와 걔는 또 뭐야? 당장 잡아. 박진우 대표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지아는 사랑이와 함께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을 향해 돌진했다. 사랑이는 맹렬하게 지저대며 남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남자들은 당황하여 휘청거렸다. 지아는 사랑이의 뒤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던지며 남자들을 교란시켰다. 지아의 용감한 행동에 한서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아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저씨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소녀였다. 한서준은 지아와 사랑이의 도움을 받아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을 따돌렸다. 그들은 금고 안에 복잡한 통로를 이용해 도망쳤다. 사랑이는 맹렬하게 지저대며 그들의 앞길을 안내했다. 그의 예민한 후각은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을 따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박진우 대표는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한서준은 도망치면서 USB 안의 증거 자료들을 다시 살폈다. 그 안에는 아내 강유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있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 대표의 비인도적인 실험과 마약 거래, 그리고 돈 세탁을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김민준 수의사가 나타나 한서준을 도왔다. 그는 박진우 대표의 부하들을 향해 미리 준비해온 수면 스프레이를 뿌렸다. 남자들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하지만 박진우 대표는 한서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한서준 내 아내처럼 너도 이곳에서 죽어라. 박진우 대표는 한서준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한서준은 가까스로 칼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솟구쳐 올랐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박진우 대표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사랑이가 한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랑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한서준을 보호한 것이었다. 사랑이는 박진우 대표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올랐지만 그는 박진우 대표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사랑이의 눈빛은 마치 나는 괜찮아, 모든 것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사랑이는 한서준의 발치에 힘없이 쓰러졌다. 사랑가 정신 차려. 한서준은 사랑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사랑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한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담고 있었다. 사랑이는 한서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한서준의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사랑이는 영원히 잠이 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은주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박진우 대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서준을 노려봤다. 이지우, 네가 결국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다. 박진우 대표는 증오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들이 금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진우 대표를 제압했다. 박진우 대표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한서준은 사랑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사랑이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사랑이의 희생으로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랑이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한서준은 사랑이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약한 생명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새겨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김민준 수의사가 있었고 강은주 기자가 있었으며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와 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이가 있었다. 재판의 공기는 무겁고 비장했다. 박진우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와 함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정하며 모든 것이 한서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한서준이 제출한 증거들과 스타 엔터테인먼트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그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가족들이 겪었던 비극과 박 대표의 잔혹한 만행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 강유진과 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사랑이가 겪었던 고통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서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지아의 존재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아는 박 대표를 향해 나쁜 아저씨 강아지 아프게 했어 라고 외쳤고 그녀의 순수한 외침은 법정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박 대표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또한 김민준 수의사와 강은주 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박 대표의 만행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과거에 묻혔던 진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진우 대표와 그의 공범들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약 거래, 돈 세탁, 살인 교사, 비인도적인 실험 등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준의 아내 강유진과 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준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랑에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희망을 선물했던 것이다. 한서준은 음악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음악은 과거의 슬픔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노래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랑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동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사랑이는 이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과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와 강은주 기자와 함께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추모공원에는 그의 아내 강유진과 딸, 그리고 사랑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한서준은 지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사랑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지아는 한서준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걸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한서준은 지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지아의 밝은 미소와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사랑이의 밝은 모습과 아내 강유진, 그리고 딸의 따뜻한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는 그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약한 생명들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의 공기는 무겁고 비장했다. 박진우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와 함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정하며 모든 것이 한서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한서준이 제출한 증거들과 스타 엔터테인먼트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그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서준은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가족들이 겪었던 비극과 박 대표의 잔혹한 만행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 강유진과 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사랑이가 겪었던 고통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서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지아의 존재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아는 박 대표를 향해 나쁜 아저씨 강아지 아프게 했어 라고 외쳤고 그녀의 순수한 외침은 법정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박 대표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또한 김민준 수의사와 강은주 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박 대표의 만행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과거에 묻혔던 진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진우 대표와 그의 공범들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약 거래, 돈 세탁, 살인교사, 비인도적인 실험 등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준의 아내 강유진과 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준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랑이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희망을 선물했던 것이다. 한서준은 음악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음악은 과거의 슬픔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노래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랑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동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사랑이는 이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과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서준은 김민준 수의사와 강은주 기자와 함께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추모공원에는 그의 아내 강유진과 딸, 그리고 사랑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한서준은 지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사랑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지아는 한서준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걸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한서준은 지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지아의 밝은 미소와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사랑이의 밝은 모습과 아내 강유진, 그리고 딸의 따뜻한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는 그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약한 생명들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